하루 공부 시간은 한 몇 시간 정도 가져가려고 하셨어요? 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수면은 한 어느 정도 하시고? 그때 아침 7시쯤 일어나서 예, 이제 재수학원 바로 근처에 살았어가지고 예, 이제 7시에 가서 학원 가면 한 7시 10분 되는데 보통 한 9시, 8시 반까지는 이제 자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예, 그 아침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려고 했어요. 예, 그것이 제가 생각했고 정해놓았던 루틴의 첫 단추여서 예, 그 시간에 저는 뭐 예를 들면은 영어 단어를 외운다든지 음, 아니면은 그 전날 했던 것을 복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문제를 좀 각 잡고 공부를 하는 시간보다는 어느 정도 하루 공부를 시작하기 위한 예열 단계처럼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한두 시간 정도 예열을 하고 이제 재수학원 같은 경우에도 저녁 먹기 전 시간 4시 정도쯤에 수업이 끝났었거든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저녁 먹기 전까지 한 1시간 정도 자습 시간을 주는데 그날 하루 재수학원에서 수업을 들었으니까 그 1시간에서 1시간 반 남짓을 그 하루 동안 들었던 수업을 간략하게나마 제가 복습하는 시간을 또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저녁 먹고는 이제 풀 자습을 이제 쭉 하면서 예.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 시간대는 한 그래도 12시 정도까지는 예. 최대한 있어 보려고 한 것 같아요. 계속 앉아서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예. 약간 쉬고 싶거나 이럴 때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 읽는 거를 좋아해서 소설이나 아니면은 자기계발서나 아니면 비문학 서적 같은 경우도 그 재미있는 소재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국어 공부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시간을 조금 쉬면서 보냈던 것 같은데 예. 이제 다른 학생분들도 그런 쪽에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쉴 때 그냥 휴대폰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조금 더 제 수능 성적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고 연관성이 있는 방식으로 좀 쉬는 시간도 보내는 좀 그런 노력이 조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수면 시간은 한 어느 정도 되셨나요? 수면 그리고 재수 때 약간 운동을 항상 했거든요. 왜냐면은 예. 앉아 있는 것도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예. 사실 공부하는 게 칼로리 소모가 엄청 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안 했을 때는 체력적으로 음, 제가 막 9월, 10월까지 다 왔는데 예. 이제 수능 한 달, 두 달 남짓 해놓고 번아웃이 돼버리는 친구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예. 좀 체력 관리를 틈틈이 하려고 해서 이제 집에 와서는 한 12시쯤 와서 1시간 정도 이제 운동을 하고 예. 그다음에 씻고 한 7시까지니까 한 6시간에서 6시간 반 정도 수면은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운동은 좀 어떤 운동을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위주로 그냥 푸시업이나 아니면 윗몸 일으키기나 아니면 줄넘기를 하거나 예. 아니면은 그냥 재수학원에서 집 가는 길에 그 거리 쪽으로 가서 좀 사람이 없는 이제 운동장 이런 데 좀 한 바퀴 뛰고 이러면서 조금 뛰고 나면 그리고 잠도 숙면을 취할 수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동을 틈틈이 할 수 있는 만큼 했던 것 같습니다. 운동은 거의 매일 하신 건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하고 오히려 한 9월 이후로부터는 운동량을 좀 늘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아침에 일어날 때 좀 더 몸이 가볍고 그 다음에 잘 때도 좀 푹 잘 수 있고 이제 공부를 하는 와중에도 뭐 속이 불편하거나 아니면은 뭐 좀 약간 피로가 쌓인다거나 이런 피로감이 누적되는 게 좀 확연히 줄어들었던 것 같아서 운동하는 시간을 뭐 공부 더 해야지 막 이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운동을 했을 때 제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더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역 때 학교를 안 걸어놓고 재수하신 거예요? 네, 저는 그때 어. 사실 현역 때 예. 다른 학교가 합격이 됐었는데 예. 제가 성격상 물론 이거는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 있는데 제 주변 친구들도 저 같은 케이스가 많아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본인이 만족하지 못하는 학교에 어느 정도 걸어놓고 예. 재수나 반수를 할 경우에는 예. 약간 그럴 수 있죠. 네, 약간 마음이 안심이 돼서 네. 이제 공부를 할 때 조금 피곤하거나 힘들 때 음.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지 사실 그 기존의 그렇죠. 자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그럼 거기서 좀 안주하면은 저랑 같이 재수를 했던 친구들도 걸어놓고 하는 친구들은 조금 실패하는 경우가 덜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멘탈적으로 불안한 것도 되게 많고 그랬을 텐데 좀 시기적으로 언제쯤 그 멘탈적으로 힘든 시기가 있었다면은
재수할 때 예. 재수할 때 제가 다녔던 학원 같은 경우에는 매달 원래고사랑 모의고사를 봤거든요. 예. 그래서 한 달에 시험을 2개 정도 계속 꾸준히 봤는데 예. 처음에는 이제 재수를 해야겠다 마음 먹었기 때문에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이 괜찮게 나오고 좀 우수하게 나와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었는데 한 더워질 때쯤 한 6월 말부터 딱 이 시기 때쯤인 것 같아요. 6월 말쯤부터 해서 조금 지치기도 하고 좀 졸리기도 하고 이제 운동도 하기도 좀 귀찮고 이제 공부하기보다는 그냥 사실 제가 다녔던 학원이 그 강남역 근처에 있어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면은 그렇죠. 네, 저랑 같은 이제 예. 대학생 새내기들이나 비슷한 나이 놀러 다니는 사람들 네, 많지. 예. 술 마시고 이제 제가 또 집 가는 시간이 12시쯤이다 보니까 한창 막 이렇게 활활 타오르시는 분들이 많이 그쵸. 계셔가지고 예. 그런 거 보면서 예. 그때 조금 슬럼프가 왔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운동하면서 네. 약간 소화 좀 안 되고 이런 것도 좀 개선이 됐다 그랬잖아요. 네. 좀 약간 그렇게 좀 건강적으로 불편한 것도 좀 있었나요?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서? 네, 제가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예. 사실은 이제 약간 막 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밥을 먹자마자 보통 재수생들이나 연수생분들은 예. 뭐 1년, 2년씩 뒤쳐졌다는 생각 때문에 더 밥 먹을 시간도 아깝다는 식으로 빨리 먹고 바로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너무 피로했을 때 밥 먹고 그 점심시간,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좀 수면을 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하다가 하니까 막 체하기도 하고 예. 위쪽이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도 다니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좀 운동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해봤는데 그게 운동을 하는 게 뭐 제가 쓰는 근육이나 그 부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신체 밸런스 자체가 좋아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거나 잠자거나 밥을 먹고 소화시키거나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그 나머지 기간 동안은 잔병 치레도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럼 운동을 시작하신 시기가 한 몇 월? 네. 한 3, 4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급하게 체해가지고 예. 이제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예. 이렇게 하면은 공부를 하다가도 불안하기도 하고 그날 하루가 날아가 버리니까 예. 이제 병원도 가고 막 약도 먹고 했는데 그것은 약간 임시방편이 될 수 있는데 언제 또 제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 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몸살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신체 부위에 조금 문제가 갔을 때 가장 크게 보면은 제 루틴이 깨지고 공부하는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그것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제 몸부터 건강히 하자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암기 과목 공부할 때 좀 공부 방법이나 학습 뭐 방법이 있다면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암기 과목을 할 때 사실 암기 과목을 제가 중학교 때는 잘 못했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초등학교 때나 이럴 때 보면은 뭐 외우라고 하거나 받아쓰기 할 때 계속 쓰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중학교 때도 저는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계속 그냥 쓰면서 외우는. 네, 쓰면서 외워봤는데 이제 그렇게 외우니까 물론 외워지긴 하는데 제가 막 손이 아프고 이런 시간을 들이고 이런 그런 노력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들죠. 쓰면서 외우면. 시간도 많이 들고 손도 아프고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제가 쓰나 아니면 제대로 읽나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암기 방법을 바꿔봤는데 최대한 이제 자주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시간 투자를 똑같이 하는데 만약 쓰면서 보면은 한 번밖에 못 볼 시간에 그냥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집중을 해서 좀 깊게 탐독한다고 하더라도 두세 번 읽은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자주 보니까 한 번 쓰면서 보는 것보다 눈에도 더 익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읽으면서 반복을 했는데 이제 범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쓸 때는 그냥 순서대로 그냥 쭉 이렇게 단원별로 이렇게 쓰면서 외우는데 읽을 때는 만약에 제가 뭐 10가지 있다고 쳤을 때 뭐 오늘 1, 2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보는 것은 쓰는 것에 비해서 빠르기 때문에 만약 그 다음날에 뭐 3, 4를 해야 된다면은 1, 2를 조금 빠르게 훑고 3, 4를 하고 반복 그렇게 누적 학습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사실 첫 번째 1, 2를 봤을 때는 시간이 뭐 한 100만큼 들었을 때 그 다음 날은 한 번 봤던 거기 때문에 예. 50만큼 들고 마지막에는 결국 그 교과서를 한 번을 다 읽는데 시간이 뭐 한 3, 4시간 만에 그 기본서를 다 읽을 정도로 예. 봤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문과 분들은 경영학과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학과 선배들이 좀 어떤 진로로 많이 가시는지 그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경영학과 그 전반적인 경영학과 다 말씀하세요? 예, 예. 경영학과에서 보통은 저는 13학번, 13학번이라서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과는 좀 취직이나 아니면은 뭐 금융권이나 금융공기업 쪽으로 많이 몰리거나 그때는 또 행정고시가 조금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들어오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요새 제가 졸업할 때쯤이나 그 전후로 해서는 이제 점점 문과에서 전문직에 대한 좀 니즈가 커지고 학생들도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갖추면서도 어느 정도 워라밸 플러스 급여도 비교적 높은 그런 직종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선호하다 보면서 예. 문과에서는 사실 그런 게 한정적이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로스쿨이나 아니면은 공인회계사 CPA 예. 위주로 조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로스쿨을 만약에 나중에 가려면은 네. 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좀 어떤 거를 좀 이렇게 준비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 로스쿨은 사실 이제 학토릿이라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 학점, 그 다음에 토익인데 영어 성적인데 사실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예. 대부분의 학교는 토익을 위주로 보고 그 다음에 리트라고 예. 법학 적성 시험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 사실 1학년 때부터 예. 입학했을 때 가장 할 수 있는 노력은 이제 학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다들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학생분들이실 텐데 대학 가서 좀 놀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텐데 사실 로스쿨을 준비하시려면은 1학년 때부터 학점 관리를 조금 치밀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원래 입학을 하고 이럴 때는 로스쿨에 대해서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 학점이 많이 낮았어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까지도 굉장히 학점이 낮아서 그것을 나중에 로스쿨 꿈이 생기고 그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학점을 올리려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예. 그때가 오히려 저는 고3이나 재수 때보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준비하시고 영어 성적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평소에 어느 정도 실력을 쌓아두는 정도만 하시고 그 이제 리트 시험이 예. 이제 곧 시험을 봐요. 7월 중순쯤에 보통 보는데 이 원서를 쓰는 기간은 11월쯤이라서 그 전에 리트 보기 전에 약간 영어 성적을 확보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리트는 보통 네. 한 몇 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공부를 하나요? 사실 리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리트 신수설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처음 기출 문제를 풀었을 때 그 예. 성적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처음 봤던 거랑 이제 마지막에 그냥 제가 실전에서 봤던 거랑 예. 점수가 크게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말씀을 해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지만 제 같이 학교 지금 로스쿨을 재학하고 있는 동기들이나 예. 아니면 다른 로스쿨로 진학한 친구들의 경우에도 리트 성적이 올리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봤을 때는 이제 아까 제가 언어 공부, 그 국어 공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금 고난도의 제시문을 많이 읽고 책을 읽을 때도 그런 식으로 많이 읽으면서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법을 기르고 그 다음에 사실 리트 시험은 아까 말씀드린 언어 이해 파트와 추리 논증 파트로 나뉘는데 추리 논증은 어떻게 말하면 좀 수학 문제들을 약간 언어처럼 이렇게 바꿔서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약간 사고력 수학을 묻는다든지 아니면 퀴즈 게임이나 논리 게임을 묻는 경우가 많아서 추리 논증 파트는 경우에는 친구들이 좀 성적을 좀 급상승시킨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어 이해 파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를 많이 푼다거나 그래서 효율적인 성과를 낸다기보다는 평소에 그 어려운 텍스트를 많이 접하고 그런 방식으로 조금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저의 경우에도 학부 시절에 리트에서 성적을 받기 위해서 조금
수업을 들을 때도 교양 과목을 들을 때도 그렇고 좀 고난도의 텍스트를 많이 읽으려고 교양 과목이나 전공 과목이나 아니면 탁과 다른 과 전공 과목도 그런 식으로 이수를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로스쿨 생각이 없으셨다가 바뀌셨다 그랬는데 한 대학교 몇 학년 때부터 좀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사실 로스쿨이 저희가 입학할 때 당시에는 이제 사법고시랑 병행을 하고 있던 시점이어서 예, 이제 약간 뭔지도 잘 모르겠고 예.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제 주변에도 잘 가는 분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2학년 2학기 때 제가 이제 복학을 했는데 2학년 2학기 때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점차 제가 군대 가 있는 동안 안 갔던 여자 동기들이나 아니면은 이미 군대 전역하고 온 남자 선배들이 이제 로스쿨을 많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냥 수능만 공부를 해서 일단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가자 이런 목적성만 있었지 그 후에 제가 어떠한 진로를 밟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입학할 당시에 조금 유행을 했던 컨설팅 펌이나 아니면은 투자은행 IB 인베스트뱅크 이런 쪽으로 그냥 막연하게나마 생각을 하고 당연히 나도 그런 쪽의 학회를 들고 동아리를 들어서 그쪽으로 나아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전역을 하고 돌아오니까 주변 분들도 그런 식으로 로스쿨을 많이 준비를 하고 컨설팅 펌이나 IB에 대해서 물론 어느 정도 원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제가 군대를 들어가기 전과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스쿨에 대해서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보고 그 공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향후 로스쿨을 졸업했을 때 제가 어떤 진로를 선택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로스쿨은 공부량이 엄청 많다고 들었는데, 예, 약간 대학교 학부 시절하고 비교해 보면은 어느 정도 양인지. 사실 로스쿨 준비하는 분들, 준비 생각 있으신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예, 저는 고3 때나 재수 때가 만약에 그러니까 공부를 시간 자체는 그때를 더 많이 하긴 했는데 예. 공부의 밀도라고 하잖아요. 예. 이제 밀도를 따졌을 때 저는 고3이나 재수 때 정말 100을 다 한 줄 알았는데 예, 이제 나중에 로스쿨을 준비하면서 학점을 올릴 때는 예, 그때보다 한 20% 더해서 120 정도를 한 것 같고 예, 로스쿨 1학년을 지금 1학기를 보냈는데 예, 한 150 정도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로스쿨 들어와서 학점 수는 적지만 예. 이제 아무래도 암기 과목이고 예. 이것이 저희의 진로 이 성적이 진로와 직결되는 그렇죠. 하고 같은 이제 모두가 같은 진로를 바라보고 경쟁을 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예, 이제 공부량이 굉장히 많고 또 암기만 해서 될 줄 알았는데 암기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암기를 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또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등 이제 좀 학부 시절에 해보지 못했던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도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방식의 학습을 스스로 좀 체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TV 예능이나 이런 데도 보니까 로스쿨도 실습을 나가고 그러는 네. 것 같은데 네. 실습은 주로 몇 학년 때 나가나요? 보통 1학년 여름방학 때의 경우에는 예. 실습을 나가는데 그것은 이제 체험학습처럼 예. 이제 로펌에서 이런 일을 한다 뭐 아니면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뭐 어떠한 그 고객들을 이제 상대한다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맛보기 정도로 하는 거고 본격적으로 이제 취업과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진학을 해서 결국 로펌에 들어갈 수 있는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펌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그것과 직결되는 것은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예. 이제 수능을 예. 준비를 하시고 예. 수능에서 고득점을 얻어서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싶으실 텐데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사실 고등학교 3년이고 거기서 조금 플러스 조금 더 수능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셔봤자 한 5, 6년 정도잖아요. 그리고 더 길어진다고 해도 사실 그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당장은 억울하고 힘들고 내가 한창 놀 수 있을 나이에 이렇게 친구들이랑 놀고 아니면 뭐
재밌는 예능이나 영화도 보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냐라는 그런 자책감도 들고 그런 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것들은 사실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때가 오히려 제일 조금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 그러니까 대학만 진학하면은 제가 원하는 대학만 합격하면은 예.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뭔가 파란만장하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지만 막상 진학을 해보면은 결국 다시 선택과 노력과 이제 결정의 연속인 것 같거든요. 저도 아직 그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힘들고 조금 버거우시겠지만 조금만 더 노력을 하시고 이겨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좀 일맥상통할 수 있는데 어차피 지금 단계가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을 입시를 준비하는 단계가 인생의 끝인 것 같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현역 때 수능을 기대보다 못 보면서 멘탈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상심도 했고 공부를 그냥 그만할까 그냥 제가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냥 진학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울감이 들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런 경우가 있지만 사실 그때 제가 현역 수능을 볼 때부터 딱 지금 10년 지났거든요. 그런데 10년 돌이켜 보니까 그때 그렇게 슬프고 힘들었고 좀 좌절을 겪고 이런 게 당장은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정말 고통스럽겠지만 나중에 다양한 일들을 겪고 삶을 조금 더 겪다 보면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젊은 제가 봐도 아무것도 아니고 더 많은 선택의 여지와 조금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본인을 조금 더 가다듬고 조금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